Morgan lays out what could happen to Ethereum's staking rati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6분, 오늘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제가 이때쯤 업로드 드렸었는데 업로드 드린 이후 저녁 8시쯤부터 해서 비트코인의 강한 하락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영상을 통해 차트적으로 지금은 조정파동 내에서도 마지막 C파가 5개의 하락파동을 구성한다는 관점 전해드렸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어제 영상을 통해 주요 구간들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겠고, 오늘은 본격 실적주에 진입한 만큼 현재 어떻게 발표가 나오고 있는지, 이어서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갑자기 매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영상 전해드립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먼저 전달드렸듯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금융주 실적과 넷플릭스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테슬라도 내일 수요일에 실적을 앞두고 있고, 먼저 간밤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 금융주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연준의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후폭풍을 경계하는 모습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25bp 인상 가능성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 87%를 웃돌면서 지난주에 비해 20%가량이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에 쏠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런 인상 가능성이 커진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고, 먼저 간밤에 발표된 은행주, 은행 리스크의 한 축을 담당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었던 찰스 슈왑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JP모건, 시티그룹과 같은 초대형 금융기관의 실적은 잘 나왔었지만 문제는 중소형 은행들이죠. 특히 SVB 사태가 있었고, 이후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은 6개 정도의 은행이 위험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중소형 은행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다 지적을 많이 받았던 곳이 찰스 슈왑입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실적이 생각보다는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호재인 것이죠. 1년 전보다 주당 순이익 EPS는 14% 정도 증가하면서 매출도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고, 이자 발생, 은행 예금, 영업이익 등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순이익에서 쇼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찰스 슈왑의 주가는 4%가량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자, 조금 내막을 들여다보면 찰스 슈왑의 은행 예금이 작년 말에 비해서 11%가량 줄어들었는데, 은행 간 자금의 이동 속도는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연준은 정말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스탠스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에 기반을 하는 것인데, 파월 의장이 이런저런 말바꿈으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은행 간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뱅크런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신용 경색까지도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찰스 슈왑이 선방을 해주면서 은행권 리스크 통제한다는 연준의 발언은 힘을 얻게 되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의 이어지는 태도는 봐라, 통제할 수 있다 하지 않았냐, 금리 인상은 계속할 것이다.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비롯해서 3-4명의 고위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높다,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는데, 비슷한 뉘앙스가 이어지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는 더 많은 증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시장은 불타오르던 수준에서 조금 뜨거운 수준으로 변한 것에 불과하고, 경제는 현 수준 금리로도 잘 작동하고 있고, 은행 부분 리스크에 대해서는 연준의 승리를 아직까지는 확언할 수 없지만 부담이 있긴 하지만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들을 요약하자면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아까 확인해 봤듯 25bp 추가 인상 가능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 찰스 슈왑은 무사히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권 리스크, 금융권 위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나오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실적 시즌은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은 테슬라, 모건 스탠리의 발표를 앞두고 등락폭을 키울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빅테크들의 빅위크도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빅테크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텔레그램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듯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매수 의견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까지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콜옵션 의견을 내면서 다음 주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텔레그램을 통해 말씀드렸었죠. 고정 댓글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영상 외적으로도 실시간으로 정보들, 관점들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